안녕하세요, 바보TV입니다. 올인원 파워뱅크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개인적인 의견을 영상을 통해 답변 드립니다. 캠핑이나 야외에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기를 사용할 때 12V 전기만 사용하면 그냥 파워뱅크만 있으면 되는데 220V 제품도 같이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인버터라는 장비가 있어야 되죠. 두 가지 제품을 각각 들고 가까운 거리라고 하더라도 이동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품을 하나로 합쳐놓은 제품이 나왔고, 이 제품을 올인원 파워뱅크라고 보통 부릅니다. 배터리에서 220V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인버터, 그리고 차량의 배터리와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행 충전기가 보통 하나의 제품으로 합쳐져 있는 제품이죠. 요즘 많은 업체들에서 올인원 파워뱅크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판매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바보TV 몰에서도 구독자 할인으로 여러 업체가 제휴가 돼 있습니다만, 보통 업체나 유튜브에서 홍보할 때 보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두 해결됩니다 라고 이제 광고를 하니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편리해 보여서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올인원 파워뱅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올인원 파워뱅크는 용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최상의 선택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고용량 200A, 300A 이렇게 고용량의 파워뱅크 용량이 필요하신 분들한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올인원 파워뱅크를 구입하기보다는 배터리 별도, 인버터 별도, 주행 충전기를 별도로 각각 구입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이 영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파워뱅크가 어떤 형태고 어느 정도의 용량일까에 대해서 알고 구입해야 과소비와 중복 투자를 예방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차박 세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길래 뒤에서 한참 서서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300A 올인원 파워뱅크를 스타리아 차량의 바닥, 침상이 되어 있는 바닥에 매립해서 고정해 놓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주로 사용하시는 건 스피커하고 반주기 등의 음향 장비였었습니다. 야외에서 라이브를 주로 하신다고 합니다. 전기가 필요해서 업체를 방문해서 추천을 받아서 장착을 했다고 하시는데, 올인원 파워뱅크가 침상 바닥에 아예 매립되어 있으니까 파워뱅크 전면에 장착된 220V 콘센트나 12V나 USB 이런 거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파워탭을 구입하셔서 밖으로 전선을 빼서 전기를 사용하시는데, 왜 올인원 파워뱅크를 구입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 하나면 다 된다고 해서 그냥 구입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올인원 파워뱅크를 그렇게 구입을 했고, 크기가 크니까 밖엔 둘 수가 없고 바닥에 매립을 했고, 바닥에 매립을 하니까 전기를 쓸 수가 없어서 파워뱅크에 파워탭을 연결해서 밖으로 빼냈고, 또 자동차를 주행을 하면 이 올인원 파워뱅크를 충전을 해야 되니까 배선 공사 작업도 별도로 하셨다고 합니다. 자동차 배터리에서 배선을 끌고 와서 올인원 파워뱅크를 충전할 수 있게끔 이제 배선 공사하는 거죠. 주행 충전기 작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스타리아 차박 세팅을 하는데 이 배터리 쪽이 가장 큰 비용이 들었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용은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여쭤보니까 차에서 파워뱅크를 빼낼 일은 없으시고 그냥 외부에서 전기를 써야 될 때는 릴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전기를 사용하는 환경이 차하고 거리가 100m 정도 떨어져 있고 파워뱅크를 그쪽으로 옮겨서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 많다, 그리고 전기를 오랫동안 아주 많이 쓰는 분이다, 이렇다 그러면 올인원 파워뱅크를 매립하지 않고 트렁크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방식이 맞겠죠. 필요할 땐 들고 옮겨서 하는 거니까. 큰 용량이 필요하고 파워뱅크를 옮겨야 되는데 파워뱅크하고 인버터가 만약에 별도로 돼 있다 그랬으면 굉장히 번거로웠을 겁니다. 그럴 때는 올인원이 맞겠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 안이나 바로 옆에서 전기를 쓰시는 환경이시기 때문에 만약 저한테 문의를 하셨었다면 매립형 파워뱅크와 인버터, 주행 충전기를 별도로 구매해서 설치하시라고 추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지금 파워뱅크를 옮길 일이 없으시니까 매립형으로 구입해서 침상 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인버터하고 주행 충전기는 사용 중에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 침상 바닥에 놓든 다른 위치에 놓더라도 환기가 좀 잘 되는 쪽에 별도로 위치를 하고, 전기를 쓸 때는 12V 파워탭과 가정용 220V 멀티탭을 사용하시기 편한 자리에 두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업체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가격 면에서 보면 올인원 파워뱅크를 구입하는 거하고 올인원에 들어가 있는 부품, 파워뱅크, 인버터, 주행 충전기
이렇게 가격을 비교해 보면 각각 구입하는 경우와 올인원 파워뱅크를 구입하는 비용이 비슷하거나 올인원 파워뱅크가 더 비싼 경우가 많을 겁니다. 구입을 앞둔 분들은 하나하나 품목을 계산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00A 정도의 용량으로 파워뱅크를 구성을 한다면 올인원을 쓰지 않겠죠. 300A 매립형 파워뱅크나 일반 파워뱅크를 사고 그 다음에 2000W 인버터 그리고 60A 주행 충전기를 별도로 설치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제품을 별도로 구입하고 설치비까지 낸다고 하더라도 올인원 파워뱅크 구입하고 설치해야 되는 것도 똑같거든요. 금액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각각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좋고요. 올인원 파워뱅크는 덩치가 큰데 그게 하나로 섞여져 있으니까 이걸 한 번에 어딘가 수납하려 그러면 굉장히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구성품이 분리되어 있으면 여기저기 짜투리 공간에다가 파워뱅크, 인버터, 주행 충전기를 분리해서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인버터와 주행 충전기는 열이 많이 나니까 환기 잘 되는 쪽으로 잘 구분해서 놓기에도 좋을 겁니다. 별도로 구매하니 파워뱅크 용량이나 인버터 용량, 주행 충전기의 용량을 제 환경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겠죠. 각각 선택이니까. 주행 충전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파워뱅크를 교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행 충전기를 추가 작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별도로 설치를 했으니까 파워뱅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파워뱅크를 교체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행 충전기는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겠죠. 혹은 다른 분의 파워뱅크를 충전해 줘야 될 때도 그냥 그 주행 충전기의 배선을 다른 분의 파워뱅크에 연결을 하고 시동을 걸면 충전이 될 겁니다. 활용성이 좋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AS 면에 있어서도 한 곳에 모든 제품을 모아놨으니까 당연히 올인원 제품이 고장의 확률은 높아지겠죠. 만약 부속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고장난 부속만 예를 들면 인버터가 불량이다 그러면 인버터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돼 있으니까 전체를 다 AS 센터로 가져가거나 택배로 보내거나 해야 되니까 그것 또한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영상 보시면 인버터하고 파워뱅크가 결합된 형태의 파워뱅크가 나왔으면 좋겠다. 결합된 거죠. 하나의 박스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분리도 할 수 있는 형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행 충전기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합할 수 있는 형태면 좋겠다. 이 내용을 몇 년 전에 여러 업체의 아이디어를 공유했었는데요. 지금의 올인원 파워뱅크가 이제 그 모습으로 나온 거죠. 올인원 파워뱅크가 원래 좋았던 건 집에서 충전하고 차로 이동하면서 시거잭 충전기로도 충전을 하고 캠핑지에 도착하면은 차에서도 사용을 하고 텐트로 간단히 옮겨서도 사용할 수 있고 한강 같은 데 갔을 때 혹시나 전기가 필요하면 차에서 꺼내서 잔디밭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휴대용으로 이동하면서 사용하기 참 좋겠다 였었는데 아무리 좋은 파워뱅크도 120A 이상이 되면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미 휴대성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거잭 충전이나 간단한 충전으로 해결이 안 되고 충전 속도를 또 빨리 해야 되니까 주행 충전기 용량을 큰 거를 써야 되고 주행 충전기 용량이 커지니까 업체를 방문해서 자동차 배터리에서 배선을 당겨와서 주행 충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사를 또 해야 되고 이미 미니멀하고 심플한 휴대용 포터블 배터리의 개념은 없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올인원 파워뱅크는 차 안에서 그리고 바로 옆 텐트에서 그리고 한강 공원 같은 야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휴대성이 강점인 건데 올인원 파워뱅크를 용량이 큰 걸 구입해서 매립하게 되는 순간 가성비도 떨어지고 수납도 불편해지고 주행 충전을 위한 설치 작업까지 또 해야 되는 거니 큰 용량이 아닌 120A 정도가 가장 적합한 올인원 파워뱅크의 사이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특수한 케이스로 고용량 올인원 파워뱅크가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문의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차박하시면서 파워뱅크를 쓰시는데 고용량의 올인원 파워뱅크가 필요할 분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인원 파워뱅크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런 점도 고민해 보시고 큰 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150, 200A, 300A 이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파워뱅크, 인버터, 주행 충전기를 별도로 구매하고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올인원은 약간 휴대가 좋게 되어 있잖아요. 차박하시면서 나는 이것저것 설치하는 거 싫어요. 그냥 시거잭으로 충전해서 그냥 간단히 쓰고 안 쓸 때는 집에다가 올려다 놓고 이렇게 쓰시기에는 120A 정도의 무게가 그 무게와 부피가 거의 맥스 사이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파워뱅크 많이 써보신 분들은 저랑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다음 영상에선 휴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맥시멈 사이즈 120A 올인원 파워뱅크, 이 파워뱅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퀄리티 제품인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뭔가 내부 스펙에 대해서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결론, 올인원 파워뱅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120A 용량 정도까지만 사용해야 올인원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더 큰 용량이 필요하시다면 무거워서 어차피 이동이 불가능하잖아요. 매립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 파워뱅크나 매립형 파워뱅크, 그리고 인버터, 주행 충전기의 조합이 가성비, 수납, AS 면에서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인원 파워뱅크를 구입하시려다 일반 파워뱅크를 구입하시게 되더라도 선호하는 업체가 있으실 테니까 구입하시려던 업체의 일반 파워뱅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바버TV몰에서도 구독자 할인으로 파워뱅크, 인버터, 주행 충전기 용량별로 세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선 설비까지 가능하니까요. 네이버 카페 바버TV몰도 한 번씩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바버TV였습니다.